주지의 사이다 썰 모음. 제 남편은 화가 나면 말을 안 합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면 한 달까지 절대 먼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연애 때부터 이런 조짐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아이씨, 나도 몰라. 남편은 싸우면 며칠씩 제 전화도 문자도 다 무시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야, 너 또 잠수 탔지? 니 같은 놈이랑 더 이상 못 만나겠어. 헤어져.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연애 때는 헤어지자는 협박이 통해서 잠수 타는 버릇을 잠재우곤 했었는데 집어렇게 못 준다고 결혼하고 나니 다시 그 버릇이 스멀스멀 기어나왔습니다. 야, 또 시작이냐? 앉아봐, 얘기 좀 해. 야, 대답하라고 했다. 얘기 좀 하자고. 항상 답답한 쪽은 저이기에 달래도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꼬셔도 봤지만 남편 놈은 자기 기분이 풀어질 때까지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미치기 직전까지 가게 해놓고 자기 맘이 풀리면 그제서야 치킨 시켜 먹을까?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남편이 또 벙어리가 될까봐 무서워 진지한 대화나 불만을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저희 친정엄마가 집에 오셨었는데요. 그때 마침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왔는데도 고개만 까딱하고 인사하더니 그대로 말 한마디 없이 외출해버린 적도 있습니다. 김서방 왜 저러니? 너네 무슨 일 있었니? 그리고 삐지면 친정엄마는 물론 아이한테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기도 그 분위기를 다 읽는지 아빠가 말이 없을 때는 눈치를 보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떤 날은 정말 확 밟아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님 생신날이었습니다. 그날 모시고 외식을 하러 나가야 하니 남편이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언제 출발할 거야? 집 필요할 때가 돼서야 주둥이를 여는 모습을 보니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한바탕 퍼붓고 싶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주섬주섬 아기 옷을 입히고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나가자. 저는 또 대답하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마음으로 시어머님 말씀에 대답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얘 다음 주 김장한다. 얘 왜 대답이 없어? 어머 얘 봐라. 너네 싸웠니? 너 엄마 아빠 태도가 그게 뭐야? 어? 말 좀 해봐. 나 따라하냐? 유치하게. 네 맘대로 해라. 저는 더 열받아 보라고 남편 차키를 아기 장난감통에 숨겨놓고 잤습니다. 다음날 여보, 오늘 차키 봤어? 차키 봤냐고, 출근해야 되는데. 으아! 저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고 남편은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으려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볼까 생각까지 했지만 아기가 눈치를 볼까봐 3일만 하고 멈췄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제가 또 말을 안 할까봐 불안한지 삐져도 길게 입을 다물지는 않더라고요. 한동안은요. 요즘엔 또다시 하루 이틀씩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가 시댁 행사가 있는 날이 가까워 오면 그제서야 미리 말을 걸어서 분위기를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이 못된 버릇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0대 맞벌이 주부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귀미 3cm 두발 제한이 있는 학교를 다니느라 긴 머리에 한이 맺혀서 어른이 되면 꼭 긴 머리만 하고 다니리라 다짐했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허리 위로는 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습니다. 제 남편도 제 긴 생머리에 반했다고 했죠. 또 숱도 워낙 많아서 머리 말리고 빗는 데만 보통 1시간 가까이 씁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주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려주거나 빗어줍니다. 좀 유별나게 보이겠지만 남편은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머리를 특히 못마땅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손이신우였습니다. 그놈의 머리카락 말꼬랑지도 아니고 확 잘라버렸으면 좋겠네. 얘 머리 좀 조금 자르지 그러니. 날도 더운데. 냅둬. 난 긴 머리가 좋아. 야 긴 머리도 어린 처녀 때나 어울리지. 주택맞게 머리를 허리까지 기르냐? 청승맞아. 신경 끄라고. 신우는 만날 때마다 꼭 한 번씩 제 머리를 지적했습니다. 저는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사건의 날, 그날은 시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시댁에서 하루 잤었는데요. 음식했더니 온몸이 쑤신다. 머리 말릴 힘도 없어. 여보 고생했어. 내가 머리 말려줄게. 꼴 보기 싫어. 무슨 물귀신이냐? 치렁치렁 촌스럽게 길어가지고 무슨 사서고생이냐? 제가 좋아서 기르는 건데 무슨 상관이세요? 꼴 보기 싫으니까 그렇지. 무슨 머리를 말려주고 빗겨주고 난리 부르스야? 어른들 계신데 확 잘라버렸으면 좋겠네. 신경 꺼라. 나가 좀. 신우는 남편이 제 머리 말려주는 걸 엄청 못마땅했어요. 저는 시비 거는 게 새삼스럽지도 않아서 별 신경 안 썼죠. 그런데 제가 목이 말라서 부엌에 나와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서걱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머리 말리기 힘들다며? 좀 잘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아주 머리에 집착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조금 잘라줬어. 엄청 짧지도 않아. 야 내일 미용실 가서 이 길이에 맞춰서 잘라달라고 해. 야 정신 나갔어? 그냥 좀 잘라. 나이 먹고 치렁치렁 긴 머리 꼴 보기 싫어.
그만들 좀 해라. 엄청 짧게 자르지도 않았구만. 어깨 길이가 딱 보기 좋다. 나랑 내일 미용실 가서 다듬자. 여보, 미안해. 내가 누나한테 내일 난리 칠게. 응? 저는 열받아서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가위를 들고 자고 있는 신우 앞머리를 확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말도 없이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전화통에 불이 났죠. 얘, 너 미쳤니? 어디 머리를 저렇게 잘라놔? 무서운 애네 진짜. 야! 너 죽고 싶어? 이 사이코 같은 년! 가만 안 돼! 여보, 그래도 머리를 이따구로 잘라놓으면 어떡해. 한 번만 참지. 그 일로 신우는 한동안 앞머리에 똑딱이 가발을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운 털이 박혀서 1년 가까이 시댁이랑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편인 남편도 아직까지 제가 좀 과했다고 생각하는 눈치지만 상관없어요. 요즘은 아무도 제 머리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거든요. 제발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남의 스타일에 훈수 두지 말자고요.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당시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날도 일 끝나고 밤늦게 집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낑낑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찾아보니 길가에 웬 개 한 마리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비에 홀딱 젖어 겁먹은 표정을 보니 너무 불쌍해서 일단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개를 키워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24시 동물병원에 가서 찾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는 메모를 남겨놨어요. 강아지를 처음 발견한 곳에 전단지도 붙이고 병원에서 파는 사료를 한 봉지 사서 물과 함께 먹이며 4일간 돌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개주인이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분은 곱게 나이 드신 장년 여성이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아가씨 너무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이건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받아둬요. 하시면서 봉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사코 받지 않았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4년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아가씨, 저기 예전에 강아지 찾아준 적 있잖아. 기억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때 아가씨가 찾아줬던 개가 1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어제가 기일이었어. 그때도 이미 노견이었고 건강도 안 좋았거든. 아, 그런데 어제 우리 뽀삐가 꿈에 나와서 꼭 아가씨한테 보온을 하라더라고. 엄마, 예전에 나 구해줬던 그 언니한테 꼭 살해를 해줘. 부탁해, 엄마. 아가씨, 황당하게 들릴 줄 알아. 근데 뽀삐는 내 유일한 가족이고 딸이었어. 그래서 이게 그냥 개꿈일 수도 있지만 나는 꼭 아가씨한테 살해를 하고 싶어. 부탁이니까 받아줄래요? 그리고 그때 우리 강아지 구해준 거 너무 고마워, 정말. 저는 아주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며 숙연해졌고 기꺼이 아주머니가 주시는 돈을 받기로 하고 계좌를 알려드렸습니다. 농협 454511 다시 아니요 11 하나하나요. 네 다시 339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네 예금주 유재수 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액수는 무려 1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취업이 안 돼서 힘들었던 저는 그 돈을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그때 일이 가끔씩 생각이 나곤 합니다. 아주머니는 강아지가 죽은 후에 얼마나 많이 외롭고 힘드셨을까요? 지금은 부디 외롭지 않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둘 엄마입니다. 저희 옆집에는 딸 둘 엄마가 있는데요. 서로 아이들 나이도 같고 그래서 마주치며 인사나 나누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옆집 여자는 딸부심이 정말 엄청납니다. 처음 마주친 날 진짜 힘드시겠어요. 네? 뭐가요? 아들만 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 네. 옆집 여자는 제가 아들만 둘인 게 안타깝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모습이 자기 전까지 계속 생각나면서 묘하게 열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옆집 여자는 마주칠 때마다 그 소리를 계속했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네? 아니 애들 키우는 게 다 힘들죠 뭐. 그래도 아들 둘이랑 너무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별로 힘들 것도 없는. 힘내세요. 딸 하나 낳으셔야 할 텐데. 아니 저게 진짜 한 번은 학교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가 옆집 여자를 또 마주치게 됐습니다. 아들을 뭘 또 데리러 오기까지 하세요. 네? 걱정되니까 데리러 왔죠. 학원도 데려다 줘야 되고.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걱정이에요. 딸 키우기가 무섭다니까요. 그렇죠.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니까 아들들을 잘 키워야 돼요. 세상 온갖 흉악범죄 다 누가 저질러요? 남자들이잖아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서. 저는 아들 징그러워서 못 키우겠어요. 사춘기 오면 털 숭숭 나고 딸이 최곤데 재민 엄마도 딸 하나 낳으셔야 할 텐데 제가 비법 알려드릴까요? 저기요. 먼저 가볼게요.
아, 저 옆집 여자 왜 저러지? 볼 때마다 아들 키우느라 힘들겠다고 딸 낳아야 된다고 막 약을 올리네? 아, 냅둬. 요즘 딸이 대세잖아. 그래서 그렇겠지. 아, 자식 성별의 대세가 어딨어? 난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딸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 놀이터에서 옆집 여자를 또 만났습니다. 저희 언니는 딸만 둘인데요. 벌써부터 크면 엄마 세계 일주 시켜준다 그런대요. 근데 저희 오빠 애들은 초딩 아들인데 벌써부터 무뚝뚝해서 말도 안 해요. 사춘기 오면 더 하겠죠 뭐. 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딸들이면 비행기에서 죽고 아들들이면 길바닥에서 죽는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딸은 서로 여행시켜준다 그래서 친정엄마가 비행기 타고 가다 죽고 아들은 서로 안 모신다고 해서 길바닥에서 죽는데요. 재민엄마는 아들만 둘이니까 길바닥에서 죽겠네요? 저기요, 정신 나갔어요? 그런 막말이 어딨어요? 아니 왜 화를 내세요?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 혹시 딸 없어서 자격지심 있어요? 어이없네. 무슨 자격지심이요? 저 그쪽 딸 하나도 안 불었거든요? 아닌 척해도 다 티나요. 아들 키우는 엄마들 다 드세다더니 사람 앞에 두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아우 무식해. 만날 때마다 아들만 있어서 불쌍하다더니 어쩌더니 막말짓거리면서 교양 없는 티 내는 게 누군데 어따 대고 무식하대? 아유 왜들 그런데 애기 엄마들 싸우지들 말어. 그니까 부러우면 딸을 낳으란 말이에요. 딸도 못 낳는 주제 누가 아들만 낳으래요? 아니 애기 엄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저 여자가 딸 못 낳고 아들만 낳았더니 저 부러워서 저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네? 우리 때는 아들 못 낳고 딸만 나오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녔어. 딸만 나온 옆에는 아침에 천년 밥상까지 차려야 돼도 찌소리도 못하고 살았어. 뭐라고요? 어디 쓸모도 없는 딸년들만 낳아놓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 경박스럽게? 이럴 시간에 나가서 아들이나 하나 만들어. 할머니 요즘에 아들 쓸모 없거든요? 여물어! 그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 아주 장한 일을 했다며 저를 칭찬해 주시더니 아들 손주 손을 잡고 사라지셨습니다. 꼰대 할머니 덕분에 저는 시원하게 복수를 했고 며칠 동안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옆집 여자랑은 쌩 하고 인사도 없이 지냅니다. 자식이 무슨 애완동물도 아니고 성별 바라는 것도 너무 웃기다고 생각해요. 성별이야 어떻든 건강하게만 와주면 감사한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제 남편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남편은 세상 둘째가라면 서러울 짠돌이입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항상 데이트할 때마다 보온병에 커피와 간식을 싸왔었죠. 영숙씨 커피 마셔요. 저희는 항상 카페에 가기보다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데이트를 하고 날이 좋으면 도시락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눈만 마주쳐도 좋았던 때라 그런 데이트도 애틋했죠. 남편은 옷도 단벌 신사에 운동화도 낡아 다 떨어진 걸 신고 다녔고 웬만한 거리는 꼭 걸어 다녔습니다. 이런 검소한 남편의 모습에 이 남자랑 같이 살면 복닥복닥 행복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남편이 가난한 집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짠돌이 근성은 결혼하고 나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임신 중에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어서 퇴근 후 남편에게 사오라고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자 파인애플. 이게 뭐야? 아 오늘 끝나고 맥주 한잔 했잖아. 과일 안주에 있는 파인애플이 엄청 달아서 갖고 왔어. 포도랑 바나나도 있다. 호프집 과일 안주를 비닐팩에 덜렁 담아와 활짝 웃는 남편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남편은 친척 친구들에게 온갖 중고용품을 다 받아왔어요. 야, 너네 애들 이제 다 컸지? 우리 집으로 애기용품 있는 것 좀 보내. 여보, 장난감 같은 건 몰라도 젖병이나 애기 입에 들어가는 건 다 새로 사야 돼. 알아. 그냥 웬만하면 얻어 쓰자 이거지. 첫애라서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남편 눈치 보느라 애기용품 대부분을 얻어다 썼습니다. 한 번은 늦은 저녁에 근처에 있는 친정 식구들이 갑자기 아기를 보러 놀러 오게 됐어요. 차린 음식이 모자른 것 같아서 치킨을 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여보, 치킨 좀 시켜야겠다. 2마리는 시켜야겠지? 아, 그 전화로 시키는 치킨집은 다 브랜드 있어서 비싸기만 하지 맛도 없어. 저기 아파트 앞에 통닭집 맛있어. 한 마리에 8,000원. 내가 거기 가서 사올게. 그래, 알았어. 그렇게 남편이 치킨을 사와서 먹는데 양도 적고 다리가 3개밖에 안 들어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2마리 맞아? 닭다리도 3개밖에 안 들어있고 양이 왜 이렇게 적어? 아, 많이 사와봤자 남길까봐 한 마리 반만 사왔어. 어차피 다른 거 먹을 거 많아서 다 먹지도 못해. 남편은 치킨 2마리 사는 게 아까워서 1마리 반만 사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가족들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남편한테는 하글될 정도입니다. 일단 시댁에 딱 도착하면 남편은 분주해집니다. 아, 여보, 챙겨. 하면서 채소, 과일, 냉장고에 있는 반찬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차에 미리 실어놓습니다. 아휴 저딴 걸 누가 나왔어. 그리고 시댁 갈 때 뭐라도 사가려고 하면 절대 못 사가게 합니다. 엄마 집에 널린 게 과일이야. 뭘 또 사?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시어머님께 따로 봉투를 챙겨드릴 정도예요.
그리고 남편은 빤스를 사면 기본 5년은 입습니다. 엉덩이가 다 해져서 똥꼬 부분에 500원짜리만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걸 그냥 입고 다닙니다. 똥 쌀 때 굳이 빤스를 내리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여보, 이제 제발 그 빤스 좀 갖다 버리자. 남사스러워 진짜.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이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편해. 제발 그만 좀 해, 여보. 저희 집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쪼들리게 살지도 않습니다. 시댁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도대체 남편이 왜 이렇게 구두쇠가 됐는지 가족들도 당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족밖에 모르는 다정한 우리 남편. 남편이 조금만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60대 주부입니다. 제 아들은 재작년에 결혼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를 낳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처음에는 제가 며느리에게 아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몇 번 카톡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집사람한테 자꾸 애기 사진 보여달라고 하지 마. 응? 왜 그러는데? 아, 그 사람 애 보는데 힘들잖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자꾸 얘기하지 마.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며느리도 참 성가셨겠구나 싶어서 그 뒤로는 좀 더 배려해서 개인적인 연락도 거의 줄이고 아들에게서 손주 사진을 받아서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 갔다가 손주 옷을 몇 벌 사서 가는 길에 전해주려고 오랜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가 지금 집이지? 백화점 갔다가 애기 옷 좀 몇 개 샀어. 집 가는 길에 갖다 주려고 하는데 지금 가도 되니? 아, 어머니, 미리 알리고 약속을 잡고 오셔야죠. 지금은 안 돼요. 그래 알았다. 나중에 훈이 오면 들려보내지 뭐. 네. 며느리는 제가 집에 오는 것도 항상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집에도 손주 태어나고 딱 2번 가보고 못 가봤어요. 어느 날 아들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해서 아파트 현관문 앞에다가 넣고 갔습니다. 얘 파김치 새로 담근 거랑 꼬막 무침 좀 해서 문 앞에 두고 간다. 아범이 좋아하니까 같이 맛있게 먹어라. 네, 어머님,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과 안부 전화를 했는데요. 아들 파김치 맛있디? 파김치? 저번에 애미한테 반찬 갖다 줬잖아. 안 먹었어? 아니, 안 먹었는데. 꼬막 무침도? 언제 해왔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는 그동안 제가 해준 반찬을 먹지도 않고 다 갖다 버렸던 겁니다. 그 일로 아들이랑 며느리가 대판 싸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또 아들이랑 가끔 손주를 데리고 주말에 놀러 오기라도 하면 뚱한 얼굴을 하고 빨리 가기만을 기다립니다. 제가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며느리는 볼 일이 있을 때는 연락도 없이 집에 와서 아이를 맡겨놓고 간다는 겁니다. 어머님, 애들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저 오늘 일 좀 보고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또 며느리는 집에 오면 과일이나 선물로 들어온 고기는 제가 챙겨주기도 전에 먼저 챙겨서 가져갑니다. 어머님, 한우 선물 들어왔네요. 가져가서 그이 먹일까요? 반복되는 빈정 상하는 일들로 인해 저도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또 며느리가 말도 없이 손주를 맡기러 왔습니다. 어머님, 저 일이 생겨서 애기 좀 부탁드려요. 저녁에 올게요. 예, 나도 하루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는 연락도 없이 들이닥쳐서 아무 때나 애 맡기지 마라. 네 좋을 때만 할머니 노릇하라는 거냐? 나도 일 없다. 가라. 저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으니 더 이상 저와 시간을 보내주길 바라지 않고 아이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서운한 마음이 좀처럼 풀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에게 잘하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손주 보러 가끔씩 왕래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볼 수 없는 걸까요? 더럽고 치사한데 그냥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고쳐야 되는 점이 있는 건지 고민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주부입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매일 아들이 삼시세끼 밥을 뭐 해먹나 걱정하는 게 하루 일과인 분입니다. 결혼 전 난 우리 아들 매번 따뜻한 새밥 해서 먹였다. 다른 건 몰라도 가정주부인 네가 그 도리는 했으면 한다. 네. 우리 엄마는 원래 밥이 중요한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결혼 후 남편은 매 끼니마다 제가 차려준 밥상 사진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무슨 맨날 밥상 사진을 찍고 그래. 회사 가서 자랑하려고 그러지. 참. 저는 남편이 제 수고를 고맙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 신나서 더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제가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서 있기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 아침 식사를 밥이 아닌 빵과 시리얼로 간단하게 차려줬어요. 그런데 여보세요? 예, 너 우리 아들 밥 안 차려주니? 누가 빵조가리에 시리얼만 먹여서 회사를 보내니? 어머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아침에 힘들면 저녁에 미리 해놓은 거 따끈하게 데워서 먹여보내면 되지. 그게 뭐 어렵다고 그딴 걸 먹여서 보내?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라. 알았니? 지켜보마. 어머님은 제 안부를 물으시기는커녕 아들 아침밥을 부실하게 챙겨줬다고 노발대발하셨습니다.
화가 난 저는 어머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그동안 제가 차려준 밥상 사진을 찍어서 삼시세끼 뭐 먹는지 시어머님께 몰래 카톡으로 보고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미쳤어? 당신이 애야? 무슨 밥 뭐 먹는지 사진까지 찍어서 몇 끼마다 보고를 해. 아니, 그냥 엄마가 밥으로 하도 걱정하니까 미안해. 이제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남편은 계속 제 눈치를 보며 밥상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 여보,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편해. 저는 남편 폰을 뺏어서 그동안 뭐라고 시어머니께 카톡을 보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밥상에 웬 햄이야? 저딴 거 먹으면 병 걸려 일찍 죽는 거야. 앞으로 햄은 안 먹는다고 해, 아들. 아침에 먹은 미역국을 저녁에 또 내놓는 거니? 아휴. 대화 내용은 그동안 제가 해놓은 밥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품평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한테 밥도 차려주기 싫고 부엌 일에 손도 대기 싫어지더라고요. 나 이제 밥 안 할래. 내가 차린 밥상 하나하나 어머님한테 지적받는 거 스트레스고 하기 싫어. 안 해.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허리 수술을 하셔서 병간호를 하느라 보름 동안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며칠 동안 저녁을 시댁에서 먹고 오게 됐는데요. 여보, 어머님이 차린 밥상 사진 찍어서 보내. 왜? 보내라면 보내. 너무하니? 어머님, 반찬이 죄다 젓갈에 장아찌에 김치에 너무 짠 것밖에 없네요. 안 그래도 그 사람 몸 퉁퉁 붓는데 건강에도 해로우니까 음식은 싱겁게 좀 부탁드려요. 뭐? 이거 다 야채라서 건강에 좋은 거야. 어디다 대고? 그걸 왜 찍어서 보내? 주말에는 남편이 하루 종일 시댁에 있었는데 그럴 때는 삼시세끼 모두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잘도 찍어서 보냈습니다. 어머님, 음식이 죄다 탄수화물 뿐이네요. 국수 먹고 또 국물에 밥까지 말아먹고 살쪄요. 이게 어디다 대고 자꾸 앙앙거려? 다 몸에 좋은 거로 만든 거야. 부탁드려요. 그만 못해! 이 분수 같은 녀석아! 그날 이후로 남편이 시어머님께 밥상 보고 하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어머님은 남편만 보면 밥은 잘 먹고 다니냐면서 묻고 저에게도 약한 잔소리를 이어가시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라 한 귀로도 흘리며 잘 넘기고 있습니다. 얘 햄 같은 거 먹이지 말고 고기 기름기 없는 부위 사다가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앞으로는 그냥 시어머님이 저희 부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관심 좀 안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 밥 어떻게 먹고 다니는지 전혀 관심 없으시거든요. 아들 가지신 어머님들 마음은 다 이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미신을 굉장히 신봉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맘카페에서 중고 테이블을 무료 나눔받아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요. 얘 저게 뭐니? 못 보던 거다? 아, 저거 같은 동네 사는 애기 엄마한테 무료로 나눔받았어요. 뭐? 얘가 정신이 이상갔구나. 누가 쓰던 건지도 모르는 가구를 집에다 들이면 어떡하니? 해군 끼게.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다들 중고 가구 나눔받아서 잘 쓰고 있는데 저 화분 받친 때도 중고로 받은 거예요. 뭐? 빨리 갖다 버려. 그냥 돈 주고 하나 사면 되지. 홍가구를 왜 집에 들이니? 어서 갖다 버려. 어머님은 중고 가구에는 귀신이 붙어 온다며 갖다 버리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웃긴 건 저희 어머님은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고 계속 테이블을 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아파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알아눕게 됐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은 그 중고 테이블 때문에 그런 거라며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그래, 내가 저딴 거 들여놓을 때부터 알아봤다. 내 말 귀등으로 듣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어머님, 그냥 독감이래요. 여보, 그러게 내가 예방주사 맞으라고. 얘가 지금까지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는 앤데 무슨 소리야? 저 식탁에 모끼가 붙은 거야. 네? 어머님도 중고 도자기 받아오고 하시잖아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물어! 이 일로 저는 무료로 받은 가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남편이 퇴근하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병원에 하루 입원 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꽃다발을 말려서 벽에 걸어놓은 걸 보고 어머님이 기겁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너, 네 남편 잡아먹으려고 작정했니? 어디 시든 꽃을 사람 사진 위에다가 걸어놓니? 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드라이 플라워 만들려고 걸어놓은 거예요, 어머님. 드라이고 나발이고 시든 꽃을 사람 사진 위에 올려놓는 게 말이 되니? 남편 죽으라고 꽃사지 되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저희 친언니와 제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친언니는 4개월 접어들 때 유산을 해서 미리 사놓았던 아기 용품들을 저에게 모두 줬습니다. 애기 물건을 무슨 벌써 샀니?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언니가 이제 필요 없다고 다 가져다 줬어요. 애기 물건 보는 게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얘, 이딴 걸 받아오면 어떡하니? 죽은 애기 쓰라고 사놓은 물건인데 그럼 이게 유품 아니니?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우리 손주 나쁜 일 생기면 그땐 어떡할 거니? 내가 새로 사줄 테니까 갖다 버려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친정엄마께 전화해서 이 모든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괜히 애기 아프면 또 안 좋은 소리 나오니까 물건 그냥 다른 데 줘버리고 말아라. 네 시어머니도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응?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한바탕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철학관 하시는 분이 너희 언니 1년간은 애기한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구나. 유산한 지 1년도 안 된 여자가 갓난아기한테 손대면 그 혼이 아기한테 붙는단다. 알았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들부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세요? 어디서 맨날 이상한 소리 듣고 오셔서 막말을 하세요? 그럼 제가 애 낳는데 우리 언니가 조카 얼굴도 못 봐야겠어요? 제가 흥분해서 소리치자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날 밤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친구는 그럼 너도 시어머님이 애기 보면 안 좋다고 못 오게 하면 되잖아 하고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잘 아시는 무속인한테 점을 보고 오셨는데요. 어머님은 잔나비고 진범이는 호랑이띠라 어머님이랑 오래 만나면 애한테 큰일이 생긴대요. 1년 동안 발걸음 하지 말아주세요. 뭐? 그게 무슨 헛소리니? 어머님, 이해하시죠? 애 잡으려고 작정하신 거 아니시면 절대 오지 마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날 저녁에 남편이랑 같이 집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님, 제 말 못 들으셨어요? 글쎄 애기한테 안 좋다고요. 오시지 말라니까요? 예, 알았다. 그만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뭘 그만해요, 어머님? 내가 알았다 그래. 그만하자. 어머님은 그냥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셨지만 그 이후에는 미신 관련 얘기는 저한테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어머님을 예전처럼 좋은 마음으로 다시 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신은 말 그대로 미신 아닌가요? 정말 진저리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주부입니다. 저는 대학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을 해서 결혼하자마자 신혼도 없이 바로 임신을 했는데요. 출산 후부터 친구들에게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출산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하루 종일 떠들던 단체 대화방에서도 친구들의 연애나 직장 얘기에는 기혼인 제가 끼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나 우리 부장새끼 확 죽여버리고 싶어. 야, 나도 그래. 아, 회사 때려치고 싶다. 아, 그니까. 그리고 제가 대화방에 애기 사진을 딱 2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애기가 막 태어났을 때랑 돌 사진 이렇게 딱 2번이요. 그런데 왜 결혼한 여자들은 애 낳고 나면 자기 애기 사진만 올리냐? 자기 애기는 자기 눈에만 이쁜 거야. 야, 너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난 그냥 돌 사진 찍은 거 보라고 올린 건데. 아니 미수가 네 얘기 아니고 그냥 요즘 엄마들이 그렇다는 얘기야. 준수 귀여워. 친구들은 제가 한 번씩 아기 얘기를 하면 눈치 없는 아줌마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들에게 시댁이나 남편 얘기를 털어놓기라도 하면 진짜 명절이 싫다. 결혼하기 전이랑 후가 왜 이렇게 다르냐? 어떨 땐 남편이 남보다 못하다니까. 나 너무 힘들어. 너 네 남편 그런 줄 모르고 결혼했냐? 아, 지겹다 진짜 시댁 얘기. 그럼 한 번 뒤집어 엎던지. 그럴 용기는 없냐? 아, 짜증난다. 미혼 친구들은 제 얘기에 공감도 못하고 시댁 얘기만 꺼내도 엄청 지루해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친구들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줬기에 이런 날선 반응이 정말 많이 서운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은 남편이 자영업을 해서 쉬는 날이 거의 없었고 시댁 친정도 멀리 살아서 오롯이 저 혼자 육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서 초반에 친구들 만날 때 아기를 데려간 적이 딱 3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기를 돌봤어요. 물론 아기랑 같이 간 것 자체가 민폐일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애기 울면 밖에 나가서 달래고 들어와야지. 너 그러다 맘충 소리 듣는다? 친구들은 제가 아기 돌보면서 속된 말로 맘충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열하는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고 그 후부터는 아기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맡기기가 힘들어서 저는 거의 못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랑 거의 1년 만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 외에는 다른 친한 친구도 없고 정말 오랜만에 외출이었기 때문에 당일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집안 청소도 다 해놓고 오랜만에 화장도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미수가 너 애기 데리고 올 거 아니지? 신랑한테 맡기고 와. 꼭. 친구 중 한 명이 제가 아기 데리고 나올까봐 미리 선을 긋더라고요.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얘들아 미안한데 남편이 애기 못 봐준다고. 안 된대. 그럼 너는 그냥 다음에 와. 네가 아무리 애기 본다고 해도 울고 칭얼거리고 제대로 놀 수나 있겠니? 에이구, 미수가 그냥 아기 데리고 와도 되는데. 그럼 다음에 너네 집 근처에서 보자. 근데 얘들아 혹시 너희들만 괜찮으면 이번만 아기 좀 데려가면 안 될까?
해줄까? 내가 요즘 한 반년은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거든. 너무 답답해서. 애 생기면 다 니처럼 이기적으로 변하니? 내가 왜 내 시간이랑 돈 써가면서 베이비시터 노릇해야 돼? 아 그래,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냥 내가 너무 우울해서 괜찮은지 물어본 거야. 아 어쨌든 싫어. 너무 야속하게는 생각하지 마라. 아 데리고 와도 되는데 네가 너무 번거로울까봐 그렇지. 집에서 멀잖아. 애기도 한 번 안 봐주는 네 신랑을 탓해야지. 아 내가 뭐 애기 맨날 데려갔니? 내가 애기 데리고 두어 번 만난 게 그렇게 친구 사이에 죽을 죄야? 됐다. 내 존재 자체가 민폐인 것 같다 니들한텐. 다신 보지 말자. 저는 그렇게 대화방을 나왔고 친구들과 인연을 끊게 됐습니다. 친구 한 명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다시 만날 자리를 만들자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제가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 되는 찝찝한 느낌이 싫어서 답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애기 엄마라고 해서 당연한 배려를 바란 적은 없습니다. 그저 애기 낳고 혼자 고립된 한 친구의 상황을 한 번쯤 그냥 측은하게 봐줄 수는 없었을까요?